네, 비프린사이드 오늘은 류현계 영산강교육환경청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영산강 유역환경청은 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영산강과 또 섬진강 수계 유역 관리 등 이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산강이 우리나라 5대 강 중에서 좀 수질이 가장 안 좋다고 하는데 현재 좀 수질이 어떤 수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영산강은 그 강주를 비롯하여 담양, 나주, 모포 등 전남 7개 시군을 거쳐 흐르고 있습니다. 대표 지점인 중류 지역의 나주를 보면 BOD 기준으로 지금 최근 연평균 농도가 4.7 ppm 수준으로 5대 강 중에서 가장 안 좋은 그런 상태입니다. 영산강을 크게 이제 4개 구간으로 좀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면 최상류인 담양은 좋은 상태로 수질이 아주 양호합니다. 근데 이게 강주를 거치면서 상류인 강주에서는 약간 나쁨 4등급 상태로 수질이 악화되었다가 또 중류인 나주에서는 함용강이나 지석전이 함유해가지고 수량이 늘어나서 보통 상태로 수질이 개선된 후에 하류인 무항까지 보통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상류적인 광주 쪽에서 좀 수질이 더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렇게 수질이 좀 이 부분에서 안 좋은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그 상류의 수질이 그 하류가보다 당연히 좋아야 되는데 안 좋은 예. 이유는 그 영산강은 특이하게 그 상류에 강주광역시라는 인구가 150만이 사는 그 큰 도시가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150만 명에서 살고 있는 강주에서 나오는 생활 하수, 또 비가 올 때 또 하수관의 용량을 넘쳐서 흐르는 그 원류수, 또 도로에서 나오는 그 각종 비점 오염물질 등 오염원이 상류에 좀 집중되어 있고 또 아시다시피 상류에는 영산강 상류에는 그 대규모 농업용 댐들이 있습니다. 예. 이 농업용 댐들이 있다 보니까 그 중하류에 이 물을 흘려보낼 하천 유수용수 자체가 타 수계에 비해서 부족한 게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그 요인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상류에 대도시가 있다 보니까 좀 예. 수질이 안 좋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렇다면 이 상류의 수질 개선을 위해서 영산강 유역환경청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예, 우리 청에서는 영산강 상류 수질 개선을 위해서 그 영산강에 유입되는 그 주요 지천들에 대한 수질 개선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그 영산강 본류 구간에 수질이 악화되는 주요 원인을 이제 파악하는 데 좀 저희가 주력하고 있습니다. 영산강 본류 수질은 그 강주시 생활하수를 대부분 처리하고 있는 강주 제1하수처리장이 합류된 이후에 예. 급격히 좀 악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영산강은 그 워낙 그 하천 수량이 부족해서 갈수기 때에는 그 하수처리장의 방류수가 영산강 전체 수량의 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주 하수처리장이 그 영산강 본류나 강주천에 비해서 굉장히 수질이 양호한 상태로 처리해서 물을 내보내고 있는데 예. 또 양이 굉장히 60만 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영산강 그 수질이 강주 하수처장에 방류수가 함유가 되면 수질이 개선되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데 오히려 극하게 오히려 악화됩니다. 5.5 ppm까지 악화돼 버리기 예. 때문에 좀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그 주요 지점이 어떤 수질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수질에 대한 그 주요 지점에 대한 수질 조사를 정밀 조사를 좀 저희가 실시하고 있고 또 그 강주시 하수처장하고 하수 관로 등 그 주요 시설들의 운영 현황 등 그 심층 등에 대해서 심층 조사 분석을 통해서 영산강 수질 개선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저희가 지금 마련 중에 있고요. 강주시의 그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좀 영산강의 수질이 개선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산강 유역환경청에서는 이 밖에도 이 미세먼지 관리도 하고 있는데 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처음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환경청에서는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처음 시행한 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에 강주 전남 지역의 그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강주는 22, 전남은 18 마이크로그램으로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이를 전년도 동기간과 비교해 보면 강주는 34%, 전남은 31%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또 시민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는 고농도 일수는 강주가 88%가 감소했고 이 기간 동안에 전남은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렇게 계절 관리 기간 동안에 오염도가 크게 개선된 이유는 국민들과 산업계의 그 적극적인 그 협조로
정부의 정책들이 좀 효과를 좀 본 것도 영향이 있고 또 그 외에도 기상적인 영향과 또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예. 산업활동이 저조해진 것도 또 이런 외부적인 요인도 복합적으로 작용한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계절관리제의 가장 큰 시사점은 정말 막연하게 도저히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미세먼지도 그 오염물질 배출량을 대폭 줄이면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개선된다는 그걸 실제 확인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렇게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 지난 4월부터는 대기관리 권역을 따로 지정해서 관리를 네. 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4월부터 새롭게 시행된 그 대기 관리 권역의 대기 한계 개선한 특별법은 좀 깁니다. 예. 이 특별법은 기존에는 수도권 지역에만 대기 관리 권역 지정 제도를 운영했었는데 이걸 전국에 확대한 겁니다. 확대해서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을 추가 지정을 했습니다. 남부권 대기 관리권으로 지정된 우리 지역은 강주시를 비롯해서 목포, 여수동, 전남 그 6개 시군이 그 대상입니다. 근데 이 지역은 저희 지역은 그 차량 증가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높습니다. 높고 또 강양만권을 중심으로 중화산업단지가 있어서 예. 산업 부문의 배출량 비율이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추가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지 않으면 2024년도의 경우에는 PM2.5 초미세먼지의 경우에 환경 기준이 15인데 24까지 이게 올라가는 그런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를 낮추기 위해서 24년도까지 그 16 마이크로그램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 분야별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는 내용이 주요 내용이고요. 주요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배출량 비중이 가장 큰 산업 부분에 그 대형 사업장 관리에 지금 집중을 하고 예. 또 강양만 권역의 그 대형 항만에서 나오는 선박들 거기에 나오는 그 배출 저감과 함께 저공해 자동차로의 전환 또 생활 부분의 그 오염 배출 저감 정책을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게 있고요. 예. 특히 대형 사업장의 경우에는 오염 총량 관리제를 도입해가지고 사업장별로 배출 허용 총량을 설정해서 오염물질을 획기적으로 줄일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해주고 계신 덕분에 저희가 뭐 작년에 비해서 느끼기에도 미세먼지가 상당히 많이 줄었다고 느껴지는데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맑은 공기를 위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네, 또 지난달이었죠. 이 여수의 이 여수산단에서 화학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네. 있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고 또 저희가 조금 전 기사에서도 이제 화재 사고도 네. 있었는데 이렇게 화학 물질이 배출이 됐을 때 잘못하면 인명 피해가 많이 발생할 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환경청이 이에 대해서 갖추고 있는 사고 대응 시스템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최근 5년간 저희 관내 지역에서 그 33건의 크고 작은 화학 사고가 발생했고 금년에도 현재까지 5건의 소규모 예. 사고가 좀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를 전국적으로 비교해 보면 저희가 한 11% 수준으로 주요 원인은 관리 부주의에 의한 것들도 있고 특히 여수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운송 차량에 대한 사고가 지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화학 사고가 발생을 하면 저희 환경청과 그 합동 방재센터가 있습니다. 이 환경부의 기관들을 비롯해서 소방서 또 지자체 필요시에는 군까지 예. 현장에 즉시 출동해서 사고를 수습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 환경청의 역할은 신속한 초동 대응하고 그 상황 관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이를 위해서 화학사고 총괄 기관이 화학물질 안전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사고 대기한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해서 유관계에 바로 전파를 해주고 또 현장 수습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저희 환경청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화학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예. 그 소방이나 지자체 현장에 직접 나가서 그 활동을 하는 그런 유관 기관들의 사고 초기부터 좀 협업 체계를 제대로 갖춰가지고 신속하고 적절한 초동 대책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저희 환경청의 저희 주관으로 유관 기관들 간의 주기적인 정보 교환과 합동 훈련 등 효율적인 사고 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철저한 사고 대응 체계도 갖추고 있지만 아무래도 사고가 나기 전에 예방이 그래도 먼저 중요하겠죠. 이 화학 사고 예방 관리는 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특히 이제 그 여수 지역이 예. 저희 화학사업장이 밀집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 여수는 전국적으로 최다 화학물질 취급량을 보이고 있고 유통량도 최다입니다. 또 산업단지도 지금 조성한 지가 60여 년이 다 돼가지고 화학사고 예방 관리에 그 같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이제 그 저희 정부에서는 2012년에 구미에서 발생한 부산 사고를 계기로 해가지고 2014년도에 환경부,
소방청, 또 고용노동부 등 그 유관경이 합동으로 요수 화학재난 그 방재센터를 합동 방재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센터에서는 그 요수 강양 순천 지역의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인허가부터 또 지도 점검, 사고 대응까지 그 화학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대책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장에 대한 그 지도 점검, 또 민간의 어떤 그런 예. 동참을 통해 가지고 화학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대한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여수 지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송 차량에 대한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경찰과 합동 단속이라든지 또 방잡 설치 등 그 운송 분야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고 또 첨단 장비를 활용해서 사고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이 지역에서 이제 또 그 의식을 좀 바꾸기 위해서 강양만 고정 협의회라든지 또 주요기업 CEO분들하고 그 분야별로 사고 예방 간담회라든지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서 그 안전 문화의 자발적인 확산을 유도하는 데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곳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굉장히 또 크게 발생할 수 있기 네. 때문에 예방과 또 대응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제 최근에 코로나19가 이렇게 확산이 네. 되면서 안전 적합이 확인되지 않은 방역용 소독제가 불법으로 유통되기도 합니다. 네. 영산강 유역 환경청에서는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살균제라든지 소독제가 환경부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환경부에서는 그 화학 제품 안전법에 따라서 그 안전 확인 대상 생활화학 제품인 살균제, 방역용 소독제 등을 관리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코로나19로 인한 불안 심리를 이용해서 예. 그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는 불법 제품들이 시중에 유통되는 사례가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청에서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그 위반 사항이 확인된 제품의 제조, 수입, 판매자들까지 해당 제품의 그 제조 수입 금지라든지 판매 금지, 해소 명령 등의 법적 처분을 지금 다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환경을 위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류현기 영산강 유역 환경청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